시간에는 815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혼인의 성립 요건이 손등이라고 치면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손바닥과 같은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815조에서 무효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816조에서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5조와 또 16조도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역 규정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번 바뀌었네요. 그죠? 58년 2월 22일 이렇게 간단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헌과 헌법 불합치의 차이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를 합니까? 1, 2, 3 중에 1, 2, 3, 4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로 된다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 이거는 제정민법 때부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가 809조 제1항이 뭐였죠?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경우. 그게 이제 개정 전에는 동성동본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던 것이 8촌으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리면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호는 당사자 간의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있거나와 있었던 때의 의미는 이제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9조 2항에 보면은 여기 인척 관계가 있으면은 혼인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혼인을 해버렸어요. 이제 혼인신고까지 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 혼인이 무효냐 취소냐 이건데, 809조 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세 가지 인척의 경우에 혼인이 금지된다고 했는데, 그 809조 2항 중에서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데, 즉 직계가 아니면은 무효가 아니라니까, 결국 무효가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809조 전체가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809조 3항은 이제 양부모 관계에 관한 건데, 그것도 6촌인인데 이제 직계로 있으면은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는 무효다. 즉 양부모하고 양자녀가 혼인하는 경우만 무효로 되고, 나머지 2촌, 3촌, 4촌, 5촌, 6촌까지의 혈족, 또 2촌, 3촌, 4촌의 인척인 경우죠. 그리고 양부모의 경우에는 직계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거는 무효로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양부모계에는 왜 혼인을 제한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혼인 취소의 사유는 우리 816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그 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즉 8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직계 인척관계, 직계 양부모 혈족 관계, 이렇게 있는 거는 무효이고, 그거 외에는
다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807조는 그 혼인 정령이잖아요. 그죠? 18살 된 사람만이 혼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17살이 혼인하거나 16살이 혼인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5살, 16살, 17살이 하면 혼인 무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18살 안 된 사람이 한 혼인은 취소 사유이지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해야지 혼인관계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14살, 13살, 12살이 혼인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뭐 그 아주 어린 나이끼리 혼인하는 경우는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게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들이죠. 일단 우리가 혼인 신고가 돼 버리면은 그 신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 자체는 일단 유효한 걸로 보고 그것을 뒤집으려면은 그 정명서 그 신분관계 서류를 정정하는 또 법원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808조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 그래서 18살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807조는 해놨지만 미성년자니까, 그죠? 우리가 성년 연령은 19살이기 때문에 807조도 취소사유고 808조에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경우 부모님이 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역시 동의를 못 받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810조는 뭐였을까요? 이중혼이었죠. 그죠? 배우자 있는 자는 여기서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고 본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인 807조, 808조, 809조, 810조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혼인이라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중혼이 돼가지고 혼인을 할 수 없는 데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호가 이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대. 악질해 가지고 우리 그 806조 법정 파혼 사유 한번 봤었죠, 그죠? 여기 보면 병질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 음? 약혼 해제할 수 있는 거는 그 좀 뭐랄까 건강상 문제는 병질이라고 그러고 이 혼인의 경우에는 또 악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질하고 악질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알기로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할 때 우리 민법의 총칙에 보면은 그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108조, 109조 뭐 그쪽인가요? 그죠? 아니 109, 110조의 사기 강박 뭐 이런 것 규정들이 있는데 착오하고 뭐 해서 여기에 또 별도로 우리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그 혼인법과 일반 그 물권 채권인 그 재산법하고는 조금 뭔가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둬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효력 요건은 문제가 되는 그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을 것 요렇게 이제 해석하니까 없애야 된다 해서 소극적 요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는 그냥 둬도 무효,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고, 이 취소는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췄지만 효력 요건이 100% 완전하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이유로, 그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816조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취소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 그 141조부터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취소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또 이 친족편에서는 이 취소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별도로 다 일일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의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우리 824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그 혼인의 취소는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취소를 배울 때는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취소는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즉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취소는. 그리고 취소권을 가진 사람은 요런 사람만이 취소권을 가진 것들이고. 근데 요건 어디까지나 재산행위에 관한 규정이고, 우리 친족편에서는 별도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17조부터 나이 위반 807조, 808조, 즉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못 얻은 경우에는 본인도 할 수 있고, 직계존속,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친권자도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사촌인의 반계혈조. 그래서 이 취소권자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취소권 범위가 옛날에는 이렇게 8촌까지였어. 8촌은 뭐라 그랬습니까? 친족 범위의 최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친족은 누구나 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이건 너무 넓은 거죠. 이 취소권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헌법상 걸린 혼인의 이 자유라는 기본권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2005년 개정에서 이렇게 사촌으로 줄여 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혼의 취소권자. 중혼도 보면 이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8촌 이렇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바꾸라 그랬는데 못 바꾼 거예요. 못 바꾸고 몇 달 지난 다음에서야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지금 4촌 이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혼인을 할 수 없는 혼인 금지 사유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또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을 그 혼인의 경우 취소 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도 굉장히 넓다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취소 청구권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총칙의 취소권도 법정 주인이 되는 경우 말고도 시효에 의해 가지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뭡니까? 19세가 된 이 808조는 뭐예요? 나이가 안 된 혼인을 얘기하는, 미성년자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년이 되면은 취소권은 이제는 그 문제가 다 치유가 됐으니까 성년 후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또 임신하면은, 그죠? 임신하면 이제
혼인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또 정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 100%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820조를 보면은 809조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이게 이제 809조 1항은 8천인을 건치 놓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809조 1항, 809조 2항 사망인데 809조 2항 사망 중에서도 직계 인척 관계나 직계 양부모 관계가 있는 건 모효니까 그거는 역시 또 여기에서는 빠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역시 못한다. 이것도 그래서 또 자꾸 민법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임신이라고 그래 놓고 이게 11년에 바뀌었거든요. 5년에 바뀐 거고 그럼 11년에 바꿀 때 여기도 임신이라고 그래야지. 혼인 중 임신. 임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는 포태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라 가지고 너무 어렵다. 법이라는 게 그래도 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법조문 보면 대강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을 한글로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 하고 요거는 여기만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도 같이 바꿨어야지. 똑같이 혼인 취소에 관한 규정인데 왜 여기는 임신이고 여기는 포태로 뒀냐 이거죠, 이제. 연역 한번 볼까요? 여기 포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포태. 그지? 2005년도 안 바꾼 포태하면서 이거를 이제 임신으로 바꾼 건데 2011년 개정하면서 그러면 바로 다음에 있는 이 규정도 같이 바꿔줘야지 이게 한국말을 잘 모르거나 한국인이라도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은 법률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던데 임신하고 포태는 다른 것인가 이렇게 또 쓸데없는 오해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질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취소를 못 하도록. 그래서 일반 재산상의 행위는 이 보면은 146조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10년이 이렇게 굉장히 긴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거를 단기 소멸시효라 그러는 단기 짧은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법상 행위는 뭡니까? 아까 3개월이나 또 길어도 6개월. 그러니까 재산상의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시효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재산 관계하고 달리 이 신분 관계는 가능하면은 의심의 싹이 트기 전에 이 법률 관계를 확정하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의 취소 시효에 관한 취소권의 그 시효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물권 채권 같은 재산 행위하고 친족 상속 같은 이 신분 행위는 뭔가 이 규율을 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족 상속 즉 가족부 교과서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